예. 제가 왜 웃음이 나올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 또 한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법사위는요, 1일 1건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검찰청문회 질의에도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사상 초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3명을 퇴장시켰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공격자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송석 대장하십시오. 조배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이제. 회의 좀 하게. 경고 대장을 자, 퇴장을 명했습니다. 내가 참 이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추미애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경고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에요. 실시하기에 앞서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예요. 여기가 나경원 퇴장하세요 좀. 들어가세요. 잠시 자리에서 이게부터 같은 방해입니까? 어차피 바로 좀 주셔야지. 일단 좀 앉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아유 오빠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놓지 못해요. 그냥 놓지 못해. 여기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글쎄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정도였다면 그동안은 이제 그 정도 수준도 좀 넘어간 것 같은 법사위여서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도 무산이 된 데다가 오늘은 전 처음 봤는데 아예 법사위에서 퇴장까지 야당 의원 3명을 퇴장시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서 국회를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사태도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또 다수의 어떤 입법 권한, 다수 의원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거 이것 또한 저는 위헌적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도끼인 객이나 봐요. 왜냐하면 이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법사위가 보면 정말 예. 압축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토론과 토의도 없고 관습도 없고 더군다나 이 사태의 출발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로 가면서 그 자리를 국회의장이 해도 모자랄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 결국 법사위를 또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 의도에 맞게 추미애 위원장께서 사실은 야당의 간사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그쪽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거조차도 정말 처음 보는 투표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사실 부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야당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저 발언문을 보면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 오빠란 이야기가 왜 위원장이 하는 거죠? 정말 품위와 건의와 정말 이 예의도 없는 이런 국회가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처럼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걸 통해서 얻는 게 뭐겠죠? 결국 추미애 지금 위원장은 다음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저렇게 나가서 이름을 알리겠다는 건가요? 예. 저는 그래서 보면 이 사태 결국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화면 설명 한번 다시 하자면 정확히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강제 퇴장 조치된 건 2차 정회 때입니다. 정확히 11시 35분에. 국민의힘에서는 추할 추법사위다라고 했고 아예 퇴장까지 시켰는데 근데 저 강정필 부위원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왜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할 때도 A를 얘기할 때 A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B, C, D를 가지고 오는 평론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근에 뭐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사실 그 선을 넘는 저급한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턴가는 누가 시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돼버린 게 저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협치를 또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이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처럼 되면 그 뭐 우리 국회 상원격인 법사위가 좀 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윤 전 대통령 오빠 뭐 서울대 79학번 82학번 사이니까 뭐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오빠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별 희화하다.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갔던 자막이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오후에도 법사위에 나와요. 그 이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법사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퇴장 혹은 뭐 불응, 오빠 이런 발언, 이 공방의 단초가 됐던 팻말 이런 얘기까지 확대됐습니다.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저 행안위원한테 얘기 좀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끼어드는 거 왜 경고 안 주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화면 그대로예요. 그 성춘 부시장님. 예.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피켓 따랐다고 뭐 퇴장하고 이렇게 뭐 아수라장 만드는 게 당신들은 안 그랬냐는 취지를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에 할 말이 없죠. 저는 피켓은 여야 모두 합의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사실 옷에도 무슨 정치적 구호나 사회적 구호가 담긴 것도 못 입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발언권을 갖고 국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말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피켓이나 다른 옷이나 그런 다른 걸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국회에서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붙이지 말고 국힘도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붙였는데 물론 상임위원장끼리 소통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건 원내대표나 당대표끼리 뭔가 합의를 하거나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상임위에서 좀 투쟁적인 상임위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으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해야지 이런 식의 공격에 빌미를 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발언권 안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란다. 상임위원장들이 뭐냐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셨던 거를 좀 이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법사위 오늘 아수라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법사위에서 또 다른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짐작컨대 여당이 주도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맞네요.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거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게 이제 민주당이 주도로 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였다면 이건 아마도 사법개혁 청문회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마 국회로 부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구자랑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조항은 있는데 예. 이미 5월에도 똑같은 얘기 가지고서 한번 또 알아보겠다. 법사위 차원에서 했는데 대법관들이 전부 다 불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후속 조치도 없었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무용했다는 걸 알면서 그때 당시에도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재판의 내부적인 합의를 파헤치려는 건 법원 조직법상으로도 위반이다라는 게 법상으로도 확인이 됐거든요. 저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해가지고 합의 과정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다 위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법을 강요하는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아무런 조치 못했는데 지금 또 한다라는 거는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죽은 이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의 내용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 민주당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볼지가 지금 팩트가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뭘 물어볼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할지, 증거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제시를 못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러고 부승찬 의원은 본인이 팩트체크한 적도 없다 그러고 예.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 매체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도 모르는데 그럼 유튜브에 운영자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웃음거리밖에 안 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부르겠다 국회로. 시간과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겠다.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아까 구 변호사 얘기는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아까 잠깐 속보자마에 갔을 때 왜 뭐 파기환송 혹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속도전을 벌였냐? 이걸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민주당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포함해가지고 물어볼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까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법사위가 과연 지도부와 상의를 했을까? 저는 상의를 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장이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사위 주도하는 저 청문회가 과연 개최될까? 저는 사실 그 성사 여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게 먼저 우선돼야지 뭐 나오기만 한다면요 물어볼 게 없겠습니까?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민주당이 사실 법사위가 지도부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예. 정무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 법사위에서 꽤 굵직한 이슈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열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실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전 국회 법사위로부터 속보 저희 뉴스탑10에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